안녕하세요. 달마루입니다. 저는 3중 양성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. 오늘은 유방암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수술 전에 6번의 항암을 마치고 수술을 했는데요. 저는 발견 당시 사이즈가 큰 편이어서 수술 전 항암 치료로 최대한 암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기로 정했습니다.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MRI를 찍어서 수술 전 암 사이즈를 확인을 하는데요. 유방암 관련된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면 6번의 선 항암 치료만으로 암이 다 없어졌다는 후기들도 꽤 있었어요. 그래서 완전 관해라는 용어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관해가 될 경우에 그 유방암이 나중에 재발할 위험도가 많이 낮아진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. 저는 항암치료 부작용도 좀 있었던 편이어서 교수님께서 항암치료 부작용이 크면 그만큼 항암제가 잘 받는다는 얘기도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. 그런데 수술 전 마지막 외래 진료에서 암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. 물론 사이즈는 많이 작아졌습니다. 그런데 제가 너무 낙담을 하고 있어서 교수님께서 이제 초반 크기에 비하면 암이 많이 작아진 거라서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고, 이 정도의 성과도 굉장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수술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저는 부분절제와 전절제 두 가지 수술 중에서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. 전절제는 유방을 완전히 잘라내고 그 부분을 복원하는 방식이었고, 부분절제는 암이 남아있는 부위만 절제해서 봉합하는 방식입니다. 저는 암의 위치가 유두 기준으로 해서 위쪽 부분이어서 부분절제를 해도 모양이 크게 찌그러지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그 부위가 유두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부분이면 도려냈을 때 가슴 모양이 많이 울퉁불퉁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. 전절제의 재발률이 부분절제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낮고, 그래서 전절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. 아무래도 전체를 절제하면 복원하는 수술을 함께 해야 돼서 회복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에요. 그래서 복원 수술을 할 경우에는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고 복부 조직으로 해서 이제 이식해서 재건을 할 수도 있는데, 보형물은 아무래도 조금 이물감이 드는 경우도 있고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또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복부 조직은 그에 비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이물감도 많이 없는 편인데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이고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전절제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서칭을 많이 해보니까 저는 부분절제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. 부분절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재발률과 전절제 수술을 했을 때 재발률에 있어서 크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유방암이 한 번 온 이후로 6개월과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이제 가서 검진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재발을 하게 되더라도 빨리 발견을 할 수 있고, 만약에 그때 유방에 다시 재발을 하더라도 전절제를 그때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관련해서 의사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자료나 논문 같은 걸 많이 찾아본 후에 내린 결정이고, 뭐 개인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부분절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, 저는 겨드랑이 림프 전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장에서 림프절을 몇 개 떼어내서 암이 아직 림프절에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하고, 남아있으면 곽청술이라는 걸 추가로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이었어요. 곽청술이라고 하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를 뜻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꽤 있다고 들었었어요. 곽청술한 팔은 무리하게 쓰면 안 되고, 특히 무거운 거를 계속 들거나 무리하게 되면 림프 부종이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. 림프 부종 사진 찾아보시면 팔이 엄청 막 코끼리 팔처럼 많이 부어요. 그래서 이게 한 번 오면은
자주 올 수 있고, 그래서 아예 안 오기 위해서 평생 팔이라든지 뭐 무거운 거 드는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. 저는 오른쪽 가슴에 수술 예정이어서 팔도 오른팔이었고, 제가 하는 일도 손을 쓰는 일이고,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아기도 어린 편이라서 아기를 또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일도 계속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정수 부작용 막 후기 이런 거를 엄청 찾았고 더 불안해하면서 이제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. 수술 전에 마지막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 이야기를 듣고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뭐 피 검사나 뭐 기타 검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. 수술 전에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게 수술을 대체 몇 시에 시작을 하느냐에 대한 건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당일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. 저는 운이 좋게 오전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. 아무래도 수술하기 전에 공복을 유지해야 돼서 힘들어서 아무래도 다들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수술 전에 긴장이 많이 됐는데 이게 베드에 누운 상태에서 이제 수술장으로 실려가는 거라서 뭔가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었고 막 되게 엄청난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? 뭐 큰 수술이 맞긴 합니다만 전신마취 수술이라서 수술 중에 뭔가 큰 일이 터지면 어떡하나, 마취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갑자기 의식이 딱 꺼지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공포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수술 당일이 되고 수술장 안에 이제 들어가서 약간의 대기를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 긴장된 상태로 이제 상의 벗고 수술 베드 위에 오르는데요. 간호사분이 이제 아무래도 가슴, 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제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제 묶으시거든요. 벨크로 테이프 같은 걸로. 그래서 이것도 뭔가 무서웠고 수술장도 아무래도 좀 추워요. 서늘해가지고 되게 덜덜 떨고 있었는데 진정제 좀 넣어드릴게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어나 봤는데 수술이 끝났더라고요. 예전에 그 전신마취 제왕절개 수술할 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마취제 들어갑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막 준비를 하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진정제가 마취제인지를 몰랐어요. 그래서 뭐 다행히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고 병실 안에 있었어요. 가슴에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붕대라든지 그런 뭐 서지브라 같은 뭐 보조적인 게 이제 있었고요. 겨드랑이가 되게 뻐근하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오른팔 부분도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았고요.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겨드랑이 림프 전이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래서 곽청수를 시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. 팔을 누군가 뭔가 당기고 있는 느낌? 뭔가 껴있는 느낌이라고 이물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떡하지? 하는 생각도 들었고 검색해보니까 수술하고 조금씩 팔 운동 스트레칭을 시작을 해야 나중에 팔을 사용하는 게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초반에 너무 굳어버려서 팔이랑 어깨 움직이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수술하고 며칠 후부터 바로 스트레칭을 시작을 했고 이제 수술하고 한 달 조금 지난 시점부터는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편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. 그리고 입원을 할 때 얼마나 입원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했는데 그것도 입원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배액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. 겨드랑이에 배액관이 피주머니 같은 걸 달고 나와요. 그게 배액관인데 그 피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면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나중에 떼고서 퇴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줄어들고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줄어드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담당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거를 다 떼고서 퇴원하려면 이제 입원한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이걸 달고서 퇴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막상 그때는 다들 떼고 퇴원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병원밥보다는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좀 잘 들어가고 또 심적으로도 집에서가 훨씬 편했거든요.
배액관 양을 체크하거나 비우는 게 전혀 어렵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양이 점점 줄어들고 나서 이제 외래 진료를 보면서 배액관을 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빠르게 총 3박 4일 정도 이제 4인실 병동에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. 사실 어지간하면 1인실을 추천을 드립니다. 병원비가 비싸긴 한데 4인실에 이제 입원 환자가 또 있고 보호자들도 각자 이제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막 얘기하고 이런 소리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. 처음에는 1인실이 없었고 중간에 1인실 자리가 났는데 너무 이제 지금 있는 병동이랑 거리가 있었고 또 내일인가 근시간 내에 퇴원할 것 같아서 그냥 안 옮겼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찌저찌 수술을 하고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무렵에 해서 지금 4개월 정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. 너무 큰일이어서 사실 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들 이야기하는 게 수술이 가장 쉽다는 건데요. 항암 치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. 매일 가는 방사선 치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들 마음 편하게 드시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